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놀이 이론에 관해서 자료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해서 답이 있으니까 암기도 해야 되지만 숨은 뜻을 찾는 게 배워요. 자, 놀이 특성은 시험에 자꾸 출제가 됐어요. 아이들의 어떤 비실체성, 그러니까 놀이와 워크, 일의 차이점에서도 접근해 갈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자. 유아가 여기와 지금의 현실적 구석에서 벗어나, 이게 힌트죠. 그러니까 현실적 구석에서 벗어난다는 건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해 주도록 한다. 이게 놀이의 특성이 뭘까? 실제성이야, 비실제성이야? 비실제성이다. 이렇게 놀이 특성을 얘기했다. 자, 다음 유아의 자아목과 존중감과 주도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뜻일까? 놀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되는 데 있어서 과정지향적인지 또 무엇인지 결과지향적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존중감이 커져. 주도성이 돼. 그리고 과정이야, 그 다음에 결과가 돼서 과정지향적이다. 다음, 왜냐 이 놀이 특성이 한번 출제됐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허트가 더 탐색과 놀이 차이점을 구별했었잖아요. 그런 게 준비를 해야 돼요. 자유로운 목표나 행동 변화의 경험을 풍부히 하여 창의성과 놀이를 제공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의 측면에서 요게 과정지향적인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자, 수정합니다. 3번 이게 과정지향적이죠. 반면에 2번 주도성이니까 놀이에서 선택성을 얘기하는 거죠. 선택성, 자유 선택성. 오케이, 수정합니다. 다음 이제 보도록 하자. 놀이를 어떻게 했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며 동시에 유아가 스스로 자신을 가치게 여기도록 하는 본질적 기쁨을 제공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긍정적 감정이라. 무슨 감정? 긍정적 감정. 5번은 별표치고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놀이는 외적 통제나 결정에서 자유로운 자기 조절적 활동을 한다. 자유로운 자기 조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장 독립성 받듯이 내적이야, 외적이야. 그러니까 장 독립성이라고 있는 것은 내적인 조절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내적 동기화라고 그래. 내적 동기화. 다음 신체 발달과 에너지 방출의 기회를 얻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하며 충돌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공격적 행동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거친 놀이다. 그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거친 몸싸움 종류에 있죠. 자, 현대 놀이이론을 보자. 그래서 고전적 놀이이론을 바탕해서 현대 놀이이론이 이렇게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가 놀이를 통해 현실의 요구에 익숙하는 모형. 현실이 포인트죠. 에릭슨에 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 놀이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 8번 보자. 다음 놀이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아, 생일 축하해. 헤헤. 엄마, 고마워요. 난 훈이한테 곰인형을 선물해 줄 거예요. 자, 곰인형에게 이 파란 리본을 달아준 다음에 참 귀여운 곰이구나. 자, 훈아, 생일 축하해. 훈, 고마워. 그래, 영아, 훈이랑 사이좋게 놀아. 위 상황에서 사회 극놀이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개입하는 역할은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사가 잘 봐봐. 교사 엄마 역인데 자, 교사가 무슨 역할? 엄마. 이게 힌트죠. 자, 교사가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놀이에 있어서 그 제시될 수 있는 그 단독놀이 또 병행놀이 자 그다음에 뭐 협동놀이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있어서 놀이에 참여를 하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건 공동놀이자라고 그래요. 반면에 놀이 교수가 있죠. 그래서 외적 중재 또 무슨 중재? 내적 중재. 그다음에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우리가 주제 상상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맥락이 뭐냐면 이 역할에서 교사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개입 아이들의 놀이 흐름에 방해는 주지 않았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측면에 그거를 공동놀이자 많이 물어보죠. 뭐 현실 대변인도 우리가 놀이교수에 접근할 수도 있겠지. 자, 보도록 하자. 그래서 사회극놀이 촉진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놀이자죠. 교사는 공동놀이자. 그래서 교사의 개입 여부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도 좀 해야 돼. 자, 9번 파튼이 나왔군요. 자, 오늘 파튼하고 그 다음에 스밀란스키 기억나시죠? 사회적 놀이냐 인적 측면 이렇게 다룬다. 철수는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 이게 밑줄쳐야 돼. 그래서 파트는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행동과 그 다음에 놀이로 구분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동이라는 건 놀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 뜻이죠. 자,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목으로 집을 만든 영희를 쳐다보다가 너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 철수 행동은 파트 내 사회적 문제. 자, 그러니까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야. 무슨 행동이라고 그래? 방관자적 행동이야. 무슨 행동? 방관자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다음 메쿤의 상징놀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비해둘 뺐죠. 컵으로 소리를 내며 마시니까 자기 행동과 연결되는 거죠. 코를 고는 잠잠이다. 뭐라 그래? 자기 가작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 연습 보자 이제. 유아 놀이의 상황에 노래한 상황이다. 놀이 일어나 교사를 해준다. 자, 보도록 하자. 철수 영희 상욱이는 자유선택활동 시간 영역에 각 10분 이상 놀이를 하고 있다. 영희 아휴 나는 이제 힘들어 좀 쉬어야겠다. 휴식이 필요한 거죠. 휴식. 철수 난 아직도 힘이 남아 더 놀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된 측면에서 상호 역할 연이어서 난 아빠처럼 출근하는 모습을 연습할 거야. 자 지금 다 수업 잘 듣고 있죠? 유아교육 개론. 고전적 놀이론 무슨 이론이요? 고전적 놀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놀이와 현대 놀이 이론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측면에서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놀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에너지가 넘쳐서 놀이를 한다. 그래서 갖고 있는 측면에서 잉여 에너지 이론이죠. 잉여 에너지 이론.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뭐라 그래? 휴식 이론이야. 휴식. 그 다음에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는 걸 연습놀이예요. 구루스 연습놀이. 네 번째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측면에서 개체 발생은 반복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복 이론이 있죠. 등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현대 놀이 이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등 해소, 카타르시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할 모방을 많이 하죠. 반복적으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피아제, 인지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시밀란스키, 뭐 많죠, 쭉쭉. 고전과 놀이의 차이점 뭐냐면, 고전적 놀이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현대 놀이는 근거가 있더라. 근거. 그래서 프로이드가 병원에 가기 싫은 아이가 무슨 놀이를? 병원 놀이를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화이론, 피아제도 정화이론이 들어가죠. 카타르시스. 맞죠? 그렇게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고전적 놀이 이론 한번 물어본 거야. 가에서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슐러가 제시한 놀이 이론에서 슐러 몰라. 그래도 쓸 수 있어. 나 이제 힘들어. 휴식 이론이야. 무슨 이론? 휴식 이론. 철수. 난 아직도 힘이 남아. 더 놀아줘야지. 라자루스. 잉여 에너지 이론. 응? 자, 다음. 가의 디귿. 구루스가 제시하는 난 아빠처럼 출근. 연습하는 거죠. 연습놀이죠. 연습이론. 그 다음 4번. 김교사. 유아 놀이 특성은 아까 배웠던 유아가 여기와 지금의 현실적 구석에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주더라. 비실제성이라서 아까 그렇죠? 박교사. 그렇죠. 유아 놀이 특성은 유아의 자아 존중과 주도성을 발전할 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자유 선택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학습 공동체에서 놀이 이론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김교사. 유아들이 신체 발달과 에너지 방출의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정적 감정을 여과하여 충돌을 통제하는, 이게 핵심이야. 충돌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룡의 모형 갖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해. 그거를 공격적 행동으로 볼 건지 아니면 놀이를 볼 건지. 그래서 이거를 거친 몸싸움 놀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을 설명한 유아 놀이조는 거친 몸싸움 놀이죠. 박교사. 그렇군요. 이제 에릭슨은 현실적이죠. 유아가 놀이를 통해 현실 요구에 익숙하게 되는 모형의 상황을 창출한다고 하였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신의 신체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죠. 감각전이나 근육운동 활성을 시도한다. 이걸 무슨데? 자기 세계의 놀이라. 처음에 자기 중심, 자기 세계. 그 다음에 미시 세계가 나왔죠. 작은 세계. 미시 놀이는 무엇합니까? 놀잇감하고 상대의 사물을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에는 놀잇감. 그 다음에 거시 놀이. 다른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걸 거시 영역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또 내올 수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세계, 미시 세계, 거시 세계로 진행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에릭슨이 뭐라 했어? 유아가 놀이를 통해 무엇의 요구에 현실의 요구에 익숙하게 되는 모형의 창출, 모형 상황을 창출한다. 자, 에릭슨은 현실의 요구에 익숙하게 되는 모형. 무슨 얘기야? 현실의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나타난 것이 놀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체를 갖고 반복을 하게 돼. 그 다음 주변에 사물과 대상을 갖고, 그 다음에는 상호작용이 되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의 현실 요구에 익숙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누워서 손가락 빨고 하는 단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우리가 모비를 보면서, 그 다음 친구와 놀고 거시사계,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에릭슨에 의하면 유아는 놀이를 통해 현실의 요구에 익숙한 모형을 창출하고 유아 놀이를 통해 주변 세계에 대한 숙달감을 발달시키면서 무엇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나? 무엇을? 에릭슨 이론은 뭘 강조합니까? 자아를 강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릭슨은 그 자기의 정체성을 크게 강조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릭슨은 여행도 많이 다녔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자, 아까 했던 후나 그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근데 문제를 좀 바꿔봤어. 가 상황에서 유아 사회 극론초점 교사 역할을 존슨 크리타 야키의 용어로 이렇게 하니까 학자 나왔어. 그런데 답은 똑같아. 공동 놀이자예요. 무슨 놀이자? 공동 놀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존슨 크리스트 야키의 그 교사 개입을 알아도 돼. 그래서 관찰자에서 무대 관리자, 병행놀이, 공동놀이자, 노래 리더, 지시자, 교수자. 그 시험에 2번 나왔잖아.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 쓰셔 보자. 철수는 놀이에 직접 참여했고 정목을 집을만 영을 쳐다본다. 그래야 돼. 그래서 파트너가 뭐라 그래? 아까 했죠? 방관자적. 그러니까 기본을 탄탄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다 철수는 커버도 많으셨거든. 무슨 가작화? 자기 가작화.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다음 4번. 스밀란스키가 중요시하는 사회 극론의 촉진 기억과 리을을 설명을 놓으세요. 기억과 리은. 자 보자. 라. 정수는 역할로 혼자 앉아 있다. 은주. 자, 한 손에 인형을 들고 그 다음에 정수가 다음은 나오면 엄마다. 자, 거기 붙여. 나는 엄마다. 은주 손에 그래 나는 아빠 할까. 좋아. 그럼 우리 보통에서 아기 목욕을 하자. 여기는 목욕탕이라 하자. 상황에 가작하죠. 이 블록은 사물에 가작하. 여보 우리 아기 목욕시켜요. 비누로 좀 집어주세요. 내가 아기 시켜줄 거야. 야 인형을 이렇게 봐보면 어떻게 아기는 좀 더 시켜야 돼. 알았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그 시밀란스키의 사회적 극놀이 요소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역사가 지상언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으니까 반복만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촉진 요소. 역사가 지상언이다. 나 이렇게 썼죠. 첫 번째 무슨 모방이 있다? 역할 모방이 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나는 엄마다. 나는 아빠다. 역할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가작한데 기본적으로 사물의 가작화가 있죠. 사물의 가작화. 그래서 블록을 마치 뭐처럼 비누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의 가작화는 피아제 측면에서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이다. 이렇게 갖고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벽돌이 있어. 근데 붕붕붕 자동처럼 아이가 갖고 돌아.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의미가 있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했어. signify에서 signified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 요거는 묻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저기서 가작화에는 또 더 나눠주죠. 행동의 가작화. 또 무엇의 가작화? 상황의 가작화를 나누죠. 그래서 여기는 병원이라고 하자. 여기는 뭐 학교라고 하자. 상황의 가작화. 행동의 가작화. 마치 망치질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요리하는 것처럼. 시험에 말해야죠. 놀이에 뭐가 있어야 돼? 지속성이 있어야 돼. 최소 몇 분 이상? 10분 이상 유하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그 사물화 가작관 최소 2명 이상. 그리고 언어적 뭐가 있어야 돼?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기출해보면 얼마나 많이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 알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형해서 이제 또 묻고 평가 부분에서도 물었죠. 여기는 목욕탕이야. 상황의 가작화가 되겠지. 이 블록은 사물의 가작화. 그 다음 보자. 다음은 만 4세방 교실 쌓기놀이에서 놓은 준이의 관찰한 기록이다. 준이는 공룡, 만화, 영화 보고 논란을 찾습니다. 그러면 장 독립성이야, 장 의존성이야? 오케이. 사라초로 설명한 뭐였어? 장 독립성이 되겠지. 준이는 티라노사우루스 흉내를 내며 바닥에 있는 공룡 장난감 발로 요란하게 차고 넘어뜨리면 너의 뼈를 부러뜨릴 거야. 너를 부숴버릴 거야. 어휴 무서워. 잠시 후 스테고사우루스 2개를 집어든 준이는 그중 하나로 바닥에 놓여있는 공룡에 빨리 내 뒤에 숨어. 난 너희를 해치자. 난 널 도우라. 자려고 있어. 다른 공룡들을 의자 뒤로 숨기며 여기 있어. 너희들은 안전하다. 도와주는 스테고사우루스가 된 준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널 죽일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관찰하는 교사나 부모들은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겠지. 준이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야 티라노사우루스를 무찔렀어라고 소리치며 숨겨놓았던 다른 공룡들 모두 가져온다. 준이는 공룡들에게 이제 너희들 모두 안전해 라고 말한다. 티라노사우루스를 블록으로 만든 우리가 가둔 후 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친구들과 헤어져. 여기 있어요 라고 했죠. 준이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와서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블록 갖고 우리를 만들었죠. 사물의 가작화 됐겠지? 자, 김 교사는 왜 관찰 기록을 유치원에서 무슨 놀이를 허용하고자 했다고? 무슨 놀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친 놀이. 거친 놀이. 자, 그래서 유아에게 괴롭힘과 관련된 행동은 대부분 남아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여아보다 남아가 좀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 기억 신체 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이는 못한다고? 거친 신체 놀이, 거친 몸싸움 놀이를 많이 한다. 그거죠. 기억 신체 놀이는 남아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신체 사회 가상 놀이의 조합이다. 거친 놀이. 남아에게 보이는 거친 신체 놀이는 신체 욕구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쌓도록 할 것 같아요? 자, 우정을 쌓게 치면 우정. 그리고 협동적인 친사회적 행동도 길러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봤어요. 스카파 펜세프. 다음 2번. 김 교사는 준이를 지도하기 위해 거친 신체 놀이에서 드러난 모순성,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무슨 미술, 대화, 그림책과 이것부터 나누게 하여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죠. 스스로 다양한 사람. 미주처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 정서 조절. 프로이드 이론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신 분석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지. 3번. 준이와 관련된 다음의 기억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유아들은 가파른 미끄럼을 내려가려고 준비할 때는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유아가 반복해서 미끄럼을 이거 반복이 중요했죠. 프로이드도 반복과 역할 모방을 강조했죠. 미끄럼을 타는 걸 보면서 이러한 두려운 상황도 매우 즐거운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놀이 행동의 지표 스미스와 벌스테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긍정적 감정을 했다. 무슨 감정? 긍정적 감정.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죠. 그런 것도 공부를 해봐야 돼. 그래서 스미스와 벌스테드는 긍정적 감정, 또 비실제성, 내적 동기, 융통성, 과정 지향 등을 제시했죠. 이런 거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뭡니까? 이건
기출 갖고 변형했을 것 같으네요. 모래놀이의 장면을 이제 관찰한 거죠. 영미와 누구는 수진이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나왔죠. 영미와 수진은 모래로 케이크를 만들고 차를 끓이면서 엄마 놀이를 하고 있어. 근데 영미와 수진이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지. 자, 근데 이때 누가 민주가 다가와 이들을 바라본다. 근데 민주는 한동안 이들을 바라본 후 모래 영역 주변을 3번 돈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놀이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죠, 일단. 근데 이제 그리고 기억. 민주는 모래놀이 영역에 영미와 수진이 놀고 있는데 그 놀이에 들어간 후 주변에 있는 다른 찻잔을 잡고 마시는 척을 했어. 근데 영미는 자 주변에서 여기 자 보도록 하자. 문제는 파트의 놀이 유형을 쓰라고 그랬죠. 자 모래 영역이야. 그래서 영미와 수진이가 이렇게 엄마 놀이 하고 있어. 엄마 놀이. 그럼 둘은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 있던 누가 민주가 한동안 이를 바라보다가 모래놀이 영역 주변을 3번 돈다. 그 다음에 기억. 모래 영역으로 돌아가 앉은 후 주변에 있는 다른 찻잔을 가지고 마시는 척. 그러면 영미와 수진이는 상호작용이 있는데 누구는? 민주는 이들과 상호작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파트 내 놀이 유형 중 뭘 묻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일단은 무슨 놀이? 병행놀이는 같은 어디에?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더라도 무엇은 없다?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파트 내 놀이 유형 중 뭐가 된다? 병행놀이가 되겠지. 맞죠? 자, 반면에 사라져 측면에 문다면 우리가 단독놀이가 되겠지.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이제 영미는 민주에게 찻잔을 뺏고 안 되라고 조그맣게 말한다. 근데 민주는 상호작용이 다시 이들을 놀이를 바라만 본다 했어. 그러니까 아직 뭐 안 돼 그러면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후 민주는 영미에게 다가 모래로 케이크 팬을 채운다. 민주가 영미를 바라본 후 우리는 친구야. 그렇지? 영미야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미치죠. 영미는 누구를? 민주를 쳐다보지 않고 케이크 팬에 모래를 배운다. 그러니까 민주와 영미 간의 상호작용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힌트가 단서가 이거야. 그럼 무슨 놀이? 병행놀이가 돼. 이제 민주는 영미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냄비에 모래를 담기 시작한다. 아, 좀 같이 껴주면 좋은데 안타깝죠. 영미는 수진에게 나는 케이크를 만들어 간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야 맞지? 수진이라고 말하자. 누가? 수진이가 맞아. 이거 뭐야? 영미와 수진이는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분간 지속이 됐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에서 일화 기록 작성 시 평가 관련 부적절 사례를 2개를 찾아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화 기록에서는
사실적 대화 기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왔듯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영민은 민주에게 차찬을 안 돼라고 조그맣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평가 곧 수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죠? 영민은 이게 이제 일하기록 작성법에 잘못된 거죠. 민주에게 무엇을 뺐고 찻잔을 뺐고 뭐라고? 안 되라고. 이런 게 서술형 준비에 필요하구나. 안 되라고 조그맣게 말한다. 그럼 이거를 일하기로 각성 원리로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희는 민주에게 이렇게 써야지. 안 되라고 말한다. 이게 핵심이야. 66, 99로 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수정하는 게 한번 평가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대화는 기본적으로 사실 그대로 제시한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2번 문항에서는 그걸 찾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찾으라고 그러는 사례는 자 사례를 찾아서 수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다음 문제 뭐냐? 비고츠키네. 비고츠키 이론에 의하면 놀이는 유아의 근접 발달지대를 창출하며 이때 성인의 무엇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할까? 성인의 무엇이? 자, 상징놀이에 관해서 사물로부터 사물로부터 니은의 분리를 도와줌으로써 자, 우리가 추상적 사과 필수부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이드, 피아제에서는 정화 이론을 제시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비고츠키는 어떤 그 현실을 통제하는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이드와 피아제 카타르시스 이론과 반대되는 개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비고츠키는 유아들의 근접 발달 지대 안에서 성인의 무엇하면 성인의 상호작용, 비계 설정을 매우 중요시한 거죠. 비계 설정. 그리고 이제 상징놀이에서 비고츠키가 강조한 게 이게 되죠. 상징놀이에서. 이렇게 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막대기가 있다. 막대기. 그러면 이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이 어떤 이게 말이야 말. 따그닥따그닥.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물과 의미가 합쳐져 있었는데 막대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라고 했어. 그러면 사물과 의미를 못합니까? 분리시켜야 된다 이 뜻이죠. 이때 상징놀이가 된다. 이렇게 비고츠키는 설명했다. 그 뜻이야. 이해됐죠? 그런 측면을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보도록 하자. 자, 교실에 설치한 프로젝트와 스크린 사용. 이거 갖고 자연탐구에서도 시험에 나왔죠. 갖고 있는 독립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나왔죠. 2023년에. 가, 현수, 우연히
스크린에 나타나 자기 그림자를 발견한다. 와, 여기 봐. 그림자다. 현수배. 여기도 있어.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프로젝터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까보다 더 커졌어. 이렇게 한다. 그림자가 아까보다 더 커졌어. 내 그림자가 네 그림자보다 더 커. 이거 갖고 물었겠지. 그 다음 고급하게 물을까? 1. 가에서 까미드루스의 세 가지 유형의 지식관 중 지식관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 카미드루스 프로그는 이제 피아제의 이론을 많이 활용했죠. 지식관에서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면을 이제 활용한 거야. 까미드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어떠한 머릿속에서 비교할 수,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 수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지식? 논리, 수학적 지식. 현수처럼 프로젝트 앞으로 걸어. 야, 나도 커졌어. 내가 컸는데 이상하다. 뒤로 물러선다. 진짜 커졌다, 작았다.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략, 철수. 그림자 논의 현수하기. 야, 나도 좀 해보자. 안 돼. 너만 많이 했잖아. 나도 좀 해보자. 그래, 어떨까? 그럼 가위바위보. 어떤 규칙을 나타내죠. 그거는 사회적 지식이 되겠죠. 무슨 지식? 사회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례를 가지고요. 꼭 찾아보세요. 2023년도에 자연탐구에서 그림자 가지고 접근을 했었어요. 시험 문제가. 알겠습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있나? 한번 꼭 오케이. 어쨌든 그건 찾아보시고. 알겠죠? 어디 갔어 또? 이런. 2023년 꼭 찾아보세요. 이제 자연탐구 연구를 하겠지만. 다음 보도록 하자. 파트 내 놀이 유형이야. 김교사. 파트는 기억, 같은 공간에서 다른 유아들과 비슷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하지만 어디에서? 옆에 유아들의 놀이를 영향을 미치지 않은 놀이 단계. 자, 그 무슨 단계야? 병행 놀이죠. 니은 서로 놀잇감을 교환하기도 하고 다른 유아를 따라 놀이 단계를 제시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자, 김교사가 언급한 기억과 니은의 놀이 단계 분류 기준의 파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물어봤죠. 사회상호작. 맞아요. 박 교사. 디귿. 놀이라는 유아들 쳐다보면 집단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안하지만 상호작용은 없다. 무슨 행동? 방관자적 행동. 방관자적. 백 교사. 그렇군요. 세밀란스키는 피아제 놀이 유형 재조직하여 피아제 놀이바 포함 단계를 제시했죠. 자, 보도록 하자. 이러셔라도 한 거라 여러분들이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다. 피아제는 자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를 제시했죠. 자, 감각 운동에 따라서 무슨 놀이? 연습 놀이, 반복 놀이가 나온다. 그리고 전 조작기 특징에서 무슨 놀이? 상징 놀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뭐라고 했다?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얘기했다.
이러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도 이렇게 형성된다고 설명을 했어.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시뮬란스키는 여기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기능놀이, 그 다음 무슨 놀이? 구성놀이, 그 다음 극놀이, 그 다음에 규칙이 있는 게임, 이렇게 집어넣지. 구성놀이는 뭐 이렇게 블록해서 탑을 쌓는다든지 그런 일. 이게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 유형을 나눴지만 시밀레스키는 거기에 중간 무슨 놀이를 집어넣었다? 구성놀이를 하나 더 집어넣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이 문제 물어본 거죠. 백교사. 그렇군요. 시밀레스키는 피아제 놀이 유형을 재조직하여 피아제 놀이 발달 포함 단계를 제시했죠. 그게 무슨 놀이야? 구성놀이라고 얘기했다. 무슨 놀이요? 무슨 놀이? 구성놀이. 무슨 놀이? 구성놀이.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자, 늘과 관련된 놀이용을 쓰고 이는 피아제가 이 놀이용을 이와 규칙이 이렇게 중간 단계를 딱. 자, 그러면 구성놀이고 상징놀이와 어디 사이에 규칙 있는 중간 단계로 봤다 이거지. 내가 설명했잖아. 상징놀이와 규칙 있는 게임에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다. 홍계사 맞아요. 피아제는 유아가 비어있는 커피잔을 들고 커피가 가득 들어있다는 가장하면서 커피 마시게 하는 것은 유아의 노래 조절보다 동화가 우세한 무엇의 예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알아야 돼. 피아제는 아이들이 놀이를 동화가 우수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을 때 놀이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보다 동화가 우세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인지적 불일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동화 조절이 평형이 됐을 때 우리가 인지적 일치, 인지적 균형이라고 설명하잖아. 맞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문제네요. 그 다음 보자. 철수 떡볶이 드실래요? 그래 좀 주겠니? 여기 있어요. 고맙다. 맛있어 보이는구나. 콜라도 있니? 영희야. 선생님께 콜라 드려. 여기 있어요. 고맙다. 어떻게 열지? 내가 열어드릴게. 자, 기억. 병 뚜껑을 열어. 컵에 따르는 못한다. 신용을 한다. 컵에 따르는 신용을 한다. 고맙다.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자, 문제가 뭔가 보자. 가의 사례는 우두 맹바한들이 제시한 놀이 지도 방법 중 무엇인지 쓰고 이 놀이 지도 방법에서 교사가 유아의 가장 자주 하는 대화 중 유아의 대화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사례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굉장히 복잡하네. 자, 그럼 보자. 가의 사례 보니까 여기에서 철수가 떡볶이 주세요. 그래 좀 주겠니? 고맙다. 맛있어 보나 콜라도 있니? 거기에 역할로 참여해서 하는 거죠. 무슨 놀이자? 공동 놀이자. 무슨 놀이자? 공동 놀이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유아의 대화나 행동 중에 대한 반응을 사례에서 찾아 쓰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 공동 놀이자로서 교사한 걸 찾아 쓰라는 거죠. 보니까 떡볶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래 좀 주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고맙다. 응, 정말 맛있어. 먹는 흉내를 냈죠. 대화나 행동에 흉내. 여기서는 이제 행동에 대한 반응이니까 응, 정말 맛있어. 이렇게 반응해 가는 거죠. 3.
기억에 나타난 스밀란스키의 사회적 극놀이의 조건을 쓰시오. 자, 병뚜껑을 열면서 컵에 따는 신용, 사물 가고 뭐뭐 인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병뚜껑을 열어서 컵에 따르는 신용, 행동의 가작화가 되겠죠. 뭐라 그래? 행동의 가작화가 되겠죠. 무슨 가작화? 행동의 가작화. 이 나의 사례를 시밀란스키 이론에 기초하여 교사가 사용한 놀이 개입 유형을 쓰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놀이 교수라고 하는데, 자, 칠판 보시면 참여하는 거죠, 교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적 중재, 또 무슨 중재? 내적 중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시험에 둘 다 이제 출제가 됐어. 외적 중재는 아이들의 놀이 에피소드에 교사는 들어가지 않아. 바깥에 있는 거. 반면에 내적 중재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 있어서 그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외적 중재를 더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중재 또 외적 중재, 이렇게 크게 나눠서. 자, 예를 들어서 철수하고, 여기 보시면 영희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어. 근데 교사가 그래. 여기 마트가 있어. C마트. 지금 우유가 세일한대. 아이한테 빨리 가서 우유를 세일하니까 아이한테 빨리 사서 좀 어떡해. 이렇게 개입을 해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외적 중재. 반면에 내적 중재는 나는 요번에 새로 개업한 소아과 의사야. 자, 요번 한 달 동안 무료 접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혼자 놀이 하다가 다 몰려와. 무슨 중재? 내적 중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지. 자, 그래서 나의 사례가 뭔지 한번 보자. 유치원에서 숙명이가 인형을 가지고 혼자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디에서? 소꿉놀이에서 가게놀이를 하고 있어. 이제 연상되겠죠? 다른 아이들은 가게놀이 하고 있는데 숙명에 따랐어. 이때 교사는 혼자 앉아있는 숙명에 접근해서 아기가 무척 배가 고픈가 봐. 근데 왜 저 가게 가서 아기 먹일 우유를 사지 그러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교사는 그 역할을 한 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 외적 중재죠. 무슨 중재? 외적 중재. 다음. 다는 교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쓰시오. 자, 뭔가 보자. 다음에 두 명의 아이들이 자동차 불러가지는 상이다. 처리. 그것은 무엇이니 처리야? 문이요. 문? 그러면 자동차가 문에 부딪히지 않게 문을 열어야 하지 않니? 그렇지 않아도 너는 자동차를 부서뜨리게 될 거다. 그래, 자동차가 부서질 거야. 부서지겠지. 그리고 경찰이 달려올 거야. 경찰은 무엇을 하지요? 자동차를, 여기부터 중요해. 자동차를 고쳐요. 근데 이때 교사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깨뿌리고 있어. 경찰이 자동차를 고치니 내 생각에는 경찰은 자동차를 고치는 것 같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게로. 그래서 보다 현실적 경험을 더 하게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현실 대변인이다. 이렇게 했다. 무슨 대변인? 현실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